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가온칩스는 지금 상장일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어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한번 공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못 기재했었더라고요. 자,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억울함이 배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정정된 내용부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 배정 내역인데요. 5월 16일에 공시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 기관 투자자의 미납입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초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150만 주였고요. 최종 배정도 150만 주 다 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정정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요. 기관 투자자의 최종 배정 수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배정 건수도 1889건에서 1888건으로 한 건 감소했고요. 즉, 기관 투자자 한 곳이 배정받은 수량에 대해 납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로 인해서 실권주 3,405주가 발생을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대신증권이 기존 의무인수분 6만 주에 더해서 3,405주까지 자기 계산으로 전부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요. 상장 주선인의 의무 인수분 관련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 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 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 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신증권의 가온칩스 의무 취득분은 6만 주였거든요. 위에 나와 있죠. 근데 이번 공모에서 실권 3,405주가 발생을 해서 자기 인수를 하게 됐으니까요. 의무 취득분은 6만 주 빼기 3,405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대신증권은 반대로 6만 주 플러스 3,405주까지 전부 다 본인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만큼 가온칩스 주식에 욕심이 났던 게 아닐까 싶어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열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405주 대신증권이 인수하지 않고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투자 설명서의 공모주식 배정 비율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사주 조합, 기관 투자자,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비율이 각각 적혀 있고요. 그 아래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3,405주 실권주 발생한 것을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 즉 일반 청약자 배정분에 합산해서 배정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 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배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청약 주관사에 재량을 주기는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3,405주가 정말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 기억하시죠? 가온칩스의 546입 적용 대상 건수는 총 46,962건이었습니다. 근데 비례 잔여 주식이 44,188주라서 546입을 다 챙기자니 모자르기 때문에 아예 546입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대신증권 측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774주가 모자라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청약 단위를 청약한 분들은 전부 다 올림 배정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3,405주를 만약에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을 했다면 546입을 적용 다 해주고도 주식이 더 남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실수인지 고의인지 실수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튼 첫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는 제대로 기재를 하지 않았고 정정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렸단 말이죠. 그래서 괘씸죄가 2배로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실수였다고 우선 쳐도요.
실권주 3,405주를 자기 계산으로 다 인수한 것은 일반 청약자보다는 대신증권만을 우선시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네요. 물론 다른 증권사들도요. 우리 사주나 기관 투자자에서 실권이 발생을 하면 그냥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405주 일반 청약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을 했다면 5462 적용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부분, 요것 때문에요. 뭔가 대신증권이 일반 청약자보다는 본인을 생각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는 배신감이 느껴진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것 같네요. 어쩌면 일반 청약자들을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너무 큰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증권사도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본인들이 달려드는 게 맞기는 하죠. 자, 그래도 환불까지 4일이나 걸린다는 것을 감수하고 소중한 자금을 가온칩스 청약에 바친, 그리고 청약 수수료 2,000원씩이나 내고 청약에 참여한, 토스 2% 4일치 이자를 포기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쩐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 청약으로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비례 한 주를 못 챙겨서 이걸 막 선동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 다음 피해는 분명히 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증권이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정도로 우선 얘기를 하고요. 금감원 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선 지켜보시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넘어가서 가온칩스의 상장의 체크포인트들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인데요. 수요 예측 때 14.70%였던 것이 배정 후에 40.22%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약 비율은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꽤 높아지기는 했어요. 3개월 비중이 22.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6개월 9.6%입니다. 기관 투자자 유형별로 배정이 된 현황표를 한번 보니까 6개월 확약에 배정된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 쪽에서 수량이 감소했더라고요. 16,201주에서 12,796주로 여기서 3,405주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확약을 신청했던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 쪽에서 배정받은 수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확약 비율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주식수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 11.24% 있고요. 국내 기관 7.43%, 외국 기관 0.35%, 일반 청약자 4.35% 해서 총 23.38% 되겠습니다. 28.65%에서 23.38%로 조금 감소했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376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48.08%.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가 공모가보다 많이 낮다면 상장일에 매도 공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위험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조건의 공모주들 성과 어땠는지 참고차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유통 가능 금액이 300억 원에서 400억 원대,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율이 조금 있기는 있으니까 기존 주주 비율이 있었던 종목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가장 최근 풍원 정밀부터 해서 작년에 진행된 원티드랩까지 쭉 있는데요. 이 중에 아셈스, 트윈, 브레인즈 컴퍼니, 원티드랩은 시초가 100%, 시초가 더블을 형성해 주기는 했습니다. 풍원 정밀은 시초가가 30%대로 부진했고 레몽레이는 70%대, 아스플로는 40%대를 기록했었어요. 아스플로는 원준과 동시 상장이었어서 그 영향이 클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브레인즈 컴퍼니와 원티드랩은요. 그 당시만 해도 따상을 막 밥 먹듯이 달성하던 때라서 두 친구는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요. 가온칩스가 상장일에 시초가 100%를 무조건 달성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건 기존 주주의 비율이 가온칩스보다 훨씬 높았던 종목들도 시초가 더블,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 비율 11.24%에 너무 막 겁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약 비율도 이 중에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유통 가능 비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유통 가능 금액도 이 중에서는 뭐 중간 정도? 그리고 단독 상장 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이 좀 풀리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도 좀 다행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쭉 올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오후에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체로 반도체 관련 섹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미리 반영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가온칩스는 20일에 상장을 하니까 이 바이든 버프를 그때 조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넘어가서 제가 나름의 전략을 세워보기 위한 이론적인 주가부터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적용 순이익에 펄을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하고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을 도출할 거예요. 적용 순이익은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2년 예상 순이익 91억 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1억 원을 적용했고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리고 펄은 투자 설명서에서 제시됐던 3개의 기업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글로벌 유니칩과 알칩은 대만 증시에 상장된 업체고 TSMC가 최종 고객사이기 때문에 펄가 조금 높은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때 기관들은 공모가가 높지 않다고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글로벌 유니칩이 50배가 넘어요. 최근에 연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외했고 AD 테크놀로지와 알칩 두 개 기업의 평균치인 31.38배를 적용했습니다. 91억 원 곱하기 31.38배를 하면 2,856억 원 정도로 시가총액이 계산이 되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24,577원이 나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75.6% 정도 오른 수준이에요. 이론적으로 그것도 제 기준에 따라서 막 계산해본 주가니까 이게 적정 주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봐주세요. 아무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의 전략을 짜보자면 우선 시초가 더블이 형성이 된다면 늘 그렇듯 동시호가 상한가 매수 전량이 장시작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흐름이었다면 장시작 후 어느 수준에서건 장시작 후에 대충 매도를 할 것 같고요. 9시까지 더블이 유지되기는 했는데 상한가 잔량이 막판 들어서 줄어들었다면 장 열리고 바로 초반에 매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초가가 더블까지는 못 가고 한 80%에서 100% 사이 정도의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만족하고 시초가 매도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 본 주가가 공모가 대비 플러스 76%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초가 매도를 할 때는 절대 동시호가에 일찌감치 하한가 매도 주문 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주문을 내면 시초가가 자꾸 낮아집니다. 낮아진 호가창을 보고 겁먹고 또 매도하고 다들 매도하면 더더더 시초가가 낮아지는 거고요.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시초가에 매도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장시작 바로 전에 9시 59분 30초, 40초 막 이럴 때 현재 보이는 호가창의 가격보다 몇 호가 낮춰서 주문을 한번 내보세요. 동시호가 때는 모든 주문이 같은 시간에 접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9시에 주문을 내나 9시 59분에 주문을 내나 우선순위는 똑같습니다. 물론 가격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매도 주문의 경우 싸게 주문을 낼수록 체결될 확률이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하한가의 매도 주문들을 내시는 건데 동시호가 때 보이는 호가창의 현재가 있죠. 그 현재가가 지금까지 접수된 호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체결을 시키다 보면 결정되는 하나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재가 대비해서 조금 낮은 호가의 매도 주문을 내도 충분히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오버해서 하한가의 매도 주문을 내지 않아도. 네, 하한가의 주문이 쌓일수록 시초가는 무너질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제가 막 주문을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 없죠, 당연히. 근데 가온칩스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시초가 100% 형성이 너무 간절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동시호가 주문 내는 얘기를 했습니다. 몇 호가 낮춰서 주문 내는 게 불안하시다면 그건 그냥 마음대로 주문을 내시되 주문은 제발 최대한 9시 근처 늦게 내세요. 조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시초가가 50% 미만이라면 그러면 아예 장 시작 후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건이 비슷한 공모주로 봤던 좀 아쉬운 성적을 냈던 풍원정밀, 레몽레인, 아스플로도 고가 기준으로는 50% 이상을 갔었으니까요. 이 친구들보다는 가온칩스의 조건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 시작 후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매도 전략이었고요. 가온칩스는 아무래도 한 주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더더욱 최대한 수익을 내고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했듯이 제가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시초가가 너무 무너지지는 않게 동시호가 초반, 하한가 매도만은 조금 참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온칩스로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초반에 오버해서 얘기했는지 목소리가 뒤로 갈수록 계속 가고 있네요. 다들 몸보신할 수 있는 음식 챙겨 드시고요. 건강 늘 잘 챙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